네, 어제 하루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56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은 계속되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돼서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달은 특히 중간중간에 휴일이 껴있어서 그런지 그 확진자 추세를 쭉 지난달과 비교해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제도 5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네. 휴일이 좀 많아서 숫자가 적긴 하지만 검사를 더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예. 검사가 적었다는 것이 숫자가 적은 것이지 결코 적게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상태에서 의료 지원 시스템들이 많이 안정이 돼 있고 사망률이 최근에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 전하고 비교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 고령층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6월 말경에 한 1,300만 명, 네. 즉 한 우리 국민의 한 25%가 적어도 1차 접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2주가 지나는 7월 중순쯤 되면 아마도 큰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만 유지를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한 2달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방역을 다 하는 것이 네. 정부로서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때까지만 참으면 예. 우리는 훨씬 더 낮은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코로나 상황이 오래돼서 지친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2달 정도는 더 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 코로나가 금년에도 사실 안 끝납니다. 네.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그래도 겨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래도 백신 다 맞은 나라 같이 지내려면 일단 백신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예. 그 전에 만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차, 2차, 3차 같은 큰 환자의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백신을 똑같이 맞아도 같은 비율로 맞아도 환자가 워낙 많아져 버리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7월 중순까지 제가 7월 중순까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 국민의 25%가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길 때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네. 25%가 완성될 때에 이렇게 꺾인다는 그런 발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반 혹은 2달 가까이만 좀 자제해 주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보면 최근에 기한을 2주에서 3주로 늘렸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주로 늘렸다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늘 2주 하니까 좀 약간 지겹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똑같이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3주를 했는데 사실은 그 3주를 하겠다는 그 발표는 3주 동안 낮출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주 사이에 만일 어떤 큰 환자 증가가 일어난다면 당장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3주를 선언해 놓고 낮추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3주 동안은 그대로 갑시다. 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뭐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중순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자꾸 2주 단위로 잘라가는 것보다는 한 3주 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3주면은 네. 2주보다는 3주는 그대로 가나 보다. 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예. 약간은 포기하면서 요거를 지키는 이런 패턴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일 새로운 어떤 조치를 냈다. 그러면 2주를 봐야죠. 2주를 보려면 2주 뒤에는 효과가 아직까지 다 안 나타났을 테니까 3주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지만 지금은 그대로 가는 데는 사실은 3주라는 의미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좀 떨어진다. 예. 거리두기 단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이제는 조금 지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일 텐데 또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이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해제가 되려면 말씀하신 어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제가 참 이 신의 한 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 나중에 표창장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느 단계에도 5인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같은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임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네.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면 저녁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다 일반적이고 혹시 모이면 가족끼리 모이지 우리 같이 뭐 무슨 회니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모인 데 없습니다. 회식도 직장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이 뭐 매달 혹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거를 막으려면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는 사실 10명 이상 모여서 저녁에 밥 먹어도 됩니다. 네. 예. 또 미국 CDC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끼리는 좀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인책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신이 다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당분간은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주 모이는 그 멤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5명이 항상 자주 모였는데 이게 5인 이상 안 되니까 한 명을 빼고 만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잘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정직하신 거고요. 네. 사실은 제가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한 10몇 명이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죠. 예. 그리고 어차피 13명이 앉는 식당은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4명씩 이제 어차피 잘라서 가까이 앉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대한 그나마도 이제 양심적으로 예.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선행 그 확진자에 의해서 그 병을 받는 확률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그전에는 거리두기 백신이 비슷하게 효력을 발휘했다고 치면 지금은 백신이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그다음에 그쪽을 풀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다. 예. 지금 이제 고령층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70에서 74세는 62% 정도 예약이 됐고 65세에서 69세 54%, 60세에서 64세 38%.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예약 기간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기간만큼은 조금 더 쉽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나서야죠. 네. 75세 이상은 다 직접 방문, 뭐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올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줬죠, 그거. 다 했습니다. 예, 예. 지금은 물론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때는 뭐 350만 명이 지금은 800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힘들겠지만 잘 하시는 분과 잘 못하시는 분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예. 그다음부터는 못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훨씬 더 도움을 드리면 동의율이 높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걸 못하는 수도 있지만 저한테 다니는 60대, 70대 이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걱정이 안전입니다. 네. 불안하다. 예, 내가 이 백신 안전하겠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난번에 한번 질병청에서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지만 네. 그런 것들 계속 노출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어떤 인센티브 또 어떤 연락, 어떤 독촉을 하더라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합니다. 왜? 내 몸이 잘못될 것 같은데 억만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고 이번 고령자 백신 정책은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65세에서 74세니까 현재 이 분들 그래서 지금 접종 예약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자주 가는 동네 병원에 접종 예약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그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네. 안전하게 맞는 거잖아요, 또. 네, 예.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외래 볼 때마다 자꾸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는데 네. 도대체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뭐 그쵸. 주변의 사람들. 예. 그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다니시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네. 의사한테. 예.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한테 나 이거 맞아도 되느냐고 한 번쯤만 한번 물어보시면 예. 아마 모든 의사들은 맞으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는 이렇게 듣는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먹으면 좋다는 등등 예. 이런 것들은 의사 말보다는 훨씬 이 바깥에서 뭐 방송이나 혹은 예. 또 뭐 그 상업적인 그 광고를 통해서 되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좀 의사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웬만한 분 다 계시니까 예. 한번 약 받으러 갈 때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고령층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 소위 말하는 고혈압, 당뇨, 뭐 류마티스 등등 호흡기 뭐 다 해서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이 있음으로 해서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더 난다라는 증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백신들이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생겼다 부작용이 어떡할 거냐. 그것은 병이 없는 사람하고 확률이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100만 명에 1명 이렇게 생기는 확률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보장을 해달라. 그게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겁이 나서 전철 타서도 안 되고 버스를 타서도 안 되고 높은 데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분차분 얘기를 서로 나누면 되는데 네. 이제 그냥 가장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오픈해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은변동 사무소 같은 데서 그냥 일주일에 한 2번씩 설명회를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저보고 오라 그러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좀 비디오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특히 주위 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준 거 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뭐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인센티브 참 좋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백신이 가장 안전한 백신입니다. 라는 신념,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넣어주시면 네. 인센티브 없어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에 확 끌릴 만한 그런 유인 요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람 간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예, 노인정에도 가고 싶고 뭐 등등이니까 백신 맞으면은 그런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5인 이상 모임을 백신 맞으신 분들한테까지는 자유롭게 하게 해드리겠다라든지 또 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화시설이 좋다면 거기에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정 기간의 정기권을 발급한다든지 그러니까 과한 경제적인 유인책이 있는 것은 의료 윤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암만 우리가 공공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개인의 판단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과한 보상은 안 됩니다. 그건 의료 윤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맞으면 1억씩 주겠다. 그럼 누구나 다 맞겠죠. 근데 그거는 의료 윤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들,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백신 안전해요. 그냥 맞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인센티브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가 안전하다는 거를 내보이는 거다. 화이자 백신은 초반에는 냉동하기 뭐 마이너스 7, 80도에 서야 된다 했는데 다시 또 뭐 상온에서 근데 냉장 보관으로 한 달 동안 유지해도 된다. 그러면 와 초반에 굉장히 이거 다루는 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실까 아니면 아유 그때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원망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이 교차 접종도 우리가 시험을 해보겠다 효과가 좋은 게 뭐 보고서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화이자 백신으로 나오는 그 mRNA는 나올 때부터 조금씩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네.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 라야 됐었고 예.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최근 독일에서 개발된 큐어백은 상온입니다. 네.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입니다. 예, 예. 28도. 그럴 정도로 mRNA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데 그것을 뭐 싸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안정되게 싸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온도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엄격하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일부러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이제 좀 이렇게 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예. 는 거죠. 예.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고 효능이 있다니까 뭐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은 5일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일주일을 했는데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5일이다. 이렇게 이제 좀 했던 점도 예, 예.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속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이 들어서 한 달이라고 풀어버렸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원가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아마 곧 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화이자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요. 교차 접종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20대에 그 아스트라를 미리 맞은 그 분들한테는 교차 접종이 사실 전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30세 이하는 미만은 금지를 시켜놓고 아스트랄 1차 맞은 사람은 2차를 아스트라 맞는다고 지금 정부가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내심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음. 이때에 이제 교차 접종으로 화이자가 들어가주면 편한데 뭐 이미 스페인 쪽에서는 교차 접종해서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시기는 아스트라 맞고 28일 뒤에 났습니다. 지금같이 12주에 놓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아스트라 맞은 분들이 12주 정도가 도래하면 2차 때 아스트라를 맞지 않고 화이자를 놓겠다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 그 결과도 볼만합니다만은 예. 굳이 저는 12주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다렸다 맞는 것은 같은 백신을 맞을 때에 그 서로 간섭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혀 새로운 백신이 들어갈 때는 동시에 힘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 몸에는 그걸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지금 사방에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잘 골라서 특히 지금 저는 그 20대 혹은 30대에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는 화이자에 관한하는 지금 뭐 거의 3,300만 명분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제때 다 들어오면 우린 백신 일단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예. 예. 어떤 접종을 늘리고 속도를 좀 내는 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고령층의 접종량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아마 정부 당국도 고령층을 다 맞추길 원할 겁니다. 예. 지금 고령층이 그래도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중증률도 줄어들고요. 사망률이 줄어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에서의 사망이 95%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대개 중증에서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 입원도 많아지고 등등 굉장히 중요한 그 연령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예.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백신 여유가 있으면 사실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되는 연령층인 20대 중반부터 30대, 40대들이 백신을 하루빨리 다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뭐 젊은 층만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층에 먼저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망이 줄어든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닙니다. 젊은 층에 많이 퍼지게 되면 젊은 층에서 사망이 나온다는 것은 외국 예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젊은 층에 가는 것이 그래도 지금 같은 순서가 옳지 않겠나 그렇게 네. 봅니다. 오늘 오후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그 허가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고 또 모더나까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면 백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때는 혹시 내가 선택한 백신을 맞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가능은 하겠지만 예.
이것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맞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겠지만 꼭 다 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 만일 지금 이제 교차 접종 얘기가 나오지만 한 곳에 너무 많이 쏠렸을 때에 2차 접종 때 물량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네네. 것이거든요. 물론 계산을 하면 되지만 전국 지금 수없이 많은 자치구에서 하나하나 다 받고 있는 네. 특히 이제 개인 의원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기관에서 받고 있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2차까지 계산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예. 예,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너무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어질 수는 있겠으나 예.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어느 백신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백신에도 못지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예. 대신 정부는 정말 솔직하게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괜찮다 할 게 아니라 정말 다 내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대로 맞으면 우리는 언젠가 70%를 넘어서 마스크 벗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